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만든 예상 답변,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아마 조금씩 만들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실 단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답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린 내용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원하신 기업의 실적은 이제 보고 가셔야 되겠죠.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까지는 expectation 해서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가시는 시점에 실제 이제 기아에서 확정된 실적이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하는 회사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간별로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이익을 남기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영업이익률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에서 사실상 두 자리 숫자를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참 경영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네이버페이 증권이라고 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기아에 관련된 기사들 모아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기업 분석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해당 기업의 살아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평소에 보시면서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서 꾸준히 기아에 관련된 기업 분석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총 22문항 요거를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좀 벗어나는 그 다음에 이걸 추가되는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또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현대차를 하면서 주로 나오는 비슷한 질문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그런 질문들은 좀 차치하고 여러분이 좀 준비하시면 좋은 질문 그리고 해당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질문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또 칭찬 들으실 수 있는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만드실 때는 보통 이제 1분을 넘지 않게 질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질문, 정말 터무니없이 쉬운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쉬운 질문이 나왔다라고 해서 쉽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지, 얼마만큼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쉽더라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했고, 고민했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22가지 질문만 잘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 1분 넘지 않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자기소개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처음에 무슨 얘기 하겠다. 그 다음 무슨 얘기 할 것이고, 무슨 얘기 하겠다. 여기 나와 있으면 뭐예요? 자기소개를 나한테 만약에 시킨다면 나는 자동차 관련된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있다 얘기할 것이고, 또 자격증 취득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얘기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관련 경험들 얘기할 것이고, 근데 그 경험을 어떤 관점으로 얘기할 거냐, 뭐 문제 해결, 협업, 또 중요한 게 이제 생산 직무는 아무래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질문에서 무슨 내용을 꼭 이야기하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키워드.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이 연습이 많이 되신다면 이 키워드만 보고 저는요 제 스스로를 세 가지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전공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했고요. 세 번째는 관련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이 두 가지의 역량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다 만드신 다음에 잘 안 외워지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키워드로서 추출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일단 가장 이상적인 구조의 답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소재의 답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소재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면접은 상관없습니다. 서류 단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면접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 열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나는 그래도 이 사람한테 이 부분은 제일 처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전략만 있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 좋죠. 그 다음에 정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몇 번입니다. 이전에는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제조사의 생산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조립해봤어. 그러면서 품질 관리의 중요성도 직접 경험했다. 특히나 다양한 차량 모델 다뤄보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이처럼 나는 실무 경험도 있고 전공 지식도 있으니까 기아에서 높은 품질의 차량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겠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대표적인 경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래요? 뭐 다뤄보셨어요? 어느 공장에서 있으셨어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툭툭툭툭 던지면서 이후에 후속 질문을 기대하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소개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첫인상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했을 때에 여러분이 입을 뗐을 때 그 느낌.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원 동기가 되겠죠. 지원 동기는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냐? 그 다음에 왜 이 직무를 지원했냐? 일단 그래서 기아에 지원한 이유라고 해서 미래 비전, 성장, 관련 경험, 글로벌 시장.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긴 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실적 분석이라든지 기아에 관련된 최근의 이슈라든지 자동차 산업 쪽에 있어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또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우리 정혜선 회장님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셨으니까 뭐 그런 걸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조사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 달린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얘기하시면 이 친구는 좀 평범하고 뻔하지 않게 하네. 분석을 좀 했네. 그런 게 평가자한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제가. 기아는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그다음 바로 그냥 넘겼습니다. 자동차 관련 학과 역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요거 있다. 그래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안 되는 구조죠.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간혹 가다가 자기소개하지 말아라. 바로 왜 지원했어요라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자기소개를 뒤에다 붙이셔도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신 내용 아니면 이건 사실상 뭡니까? 기아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내가 왜 이쪽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썼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즉 지원 동기를 반드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회사 대 직무를 50대 50으로 맞추셔도 되고 그냥 직무 위주로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물어보겠죠. 그럼 왜 현대차가 아니라 우리 기아예요? 이 질문에 대답할 것은 위에 있는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셔라. 그 부분은 틀린 건 없어요. 왜? 어차피 나와 있는 팩트들이잖아요. 다 좋은 얘기들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의만 좀 보여주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보통, 이제 제가 해봐도 거의 이제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신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나오는 질문이 왜 이직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진짜 여러분이 왜 이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만 이직을 해서 결국엔 어디 오는 겁니까? 기아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아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또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만만하고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성장하고 싶어서 새로운 도전하고 싶어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전 직장에서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소중한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었지만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선도하잖아. 즉, 나 앞으로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어. 더 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여기다 또 약간의 기업 분석 내용 넣어주는 거죠. 기아의 전동화 전략, 미래 모빌리티 비전의 매력 느꼈고 여기에서 같이 발전하고 싶어서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 괜찮은데 어떤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냐면 이전 직장에서 진짜 이직의 진짜 여러분의 사유. 이게 진짜 사유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 싸웠다라든가 만족을 못 한다라든가 불만이 있다라든가 거리가 멀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죠. 이전 직장도 좋았는데 기아가 더 좋아. 이게 제일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진짜 뭐 인간관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면접장에서 풍기는 여러분만의 그 느낌, 이미지란 게 있어요. 거기서 평가하실 겁니다. 이 지원자는 다른 분들과 좀 트러블을 많이 일으킬 분이네. 이 지원자는 너무 소심하네. 이 지원자는 너무 약해 보인다. 너무 강해 보인다. 그런 걸 면접장에서 면접관분들도 충분히 느끼시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미지적인 부분,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될 부분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이게 뭐 제일 처음 나올 수도 있어요. 기아 지원했잖아. 그럼 우리 차량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모델은 뭐야? 그 이유는 뭐야?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뭐랄까 하다 그냥 니로 플러스? 니로 플러스라는 차량이 많이 판매되진 않아요. 사실 좀 많이 겹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한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차량에 있어서의 어떤 소비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기아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 혁신, 기술 발전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니로 플러스가 관심이 많은데 이게 기아가 PBV죠. 이게 PBV5인가요? PB5인가? 그게 나온다고 하죠. 요거를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으로 결국엔 차량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량의 개념을 벗어나서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대표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차량 공유, 택시 서비스와 같은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고, 이게 결국엔 계속 이야기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돋보인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한다. 즉, 미래 전략과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라서 나는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차종이든 상관은 없고, 왜 그걸 선택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의미는 좀 갖고 가시자. 그렇게 해서 요걸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어떤 1차원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 좀 무엇인가 포장해 보시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은 굉장히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강점과 약점은 뭐냐? 이것도 뭐 사실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자동차 회사 대비 강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약한 거죠. 사실상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강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지원하신 직무는 뭐예요? 그렇죠. 생산직이니까 결국엔 생산 공장이 조립해서 강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해야 될 거고 약점을 조립해서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점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감각이다. 뭐 EV6, 텔룰라이드 우리나라에 팔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디자인 측면에서 호평받고 있고 젊은 세대와 글로벌 고객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난 생산직이잖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차량의 조립 품질도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겉과 속이 훌륭한 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약점으로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전환 속도가 경쟁사 대비 뒤처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경쟁사는 뭐 우리나라 메이커가 아니죠. 테슬라가 되겠죠. 자율주행 커넥티드 기술에서 차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입지가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제 이걸 보완하는 방안이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점. 이걸 내가 생산직 쪽에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있잖아요. 그 현대기아에서 항상 그 전동화 쪽에서 오류가 나는 CCNC죠, 그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조립 품질일 수도 있죠.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지 않도록 내 딴에서 열심히 좀 꼼꼼하게 조립하겠다. 그렇게 갖고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이 꼭 준비하셔서 강점과 약점,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산직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기업 분석하시면 되게 좋은 질문이다. 이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2025년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많은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잡았던 건 자율주행, 디지털 전환,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특히 FSD. 그죠? 뭐 로보택시도 상용화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쓴 건데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할 것인가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은 없고 그냥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정하신 다음에 기업 분석을 좀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커버를 해주시는 전략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직무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쉽게 던질 수 있어요. 생산직 뭐 하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직무의 핵심 역할, 역량, 뭐 회사 연결. 그래서 생산직 업무는 조립 공정에서 정확히 장착하고 품질 유지하는 거다. 특히나 조립 공정은 잘 정확히 설치되어야만 자동차 품질이 보장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세밀한 작업 능력, 매뉴얼 준수, 그 다음에 집중력 요구돼. 또한 사람들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나는 갖고 있다. 역량화 시켰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직무의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 그 다음에 끝에는 역량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8번이죠. 이 질문도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그냥 기본을 좀 충실히 가져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조립 공정이죠. 그래서 이 조립 공정이 물론 의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자동차 공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 차체, 도장, 의장, 검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쭉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보고 가시고 여러분의 입에 딱딱 붙게 달달달달달달 나올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아에서 실제 자동차 조립 공정에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조립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영상으로서 아 내가 저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익히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일부러 조금씩 어려운 질문들을 넣어놨으니까 이 질문들을 좀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직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이 질문은 뭘 물어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요소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뭘 물어보는 거냐? 역량을 물어보는 거. 그렇죠? 생산직 업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죠. 근데 품질, 안전, 효율성이라고 생각한다. 품질은 이런 이유로, 안전은 이런 이유로, 효율성은 이런 이유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걸 해봤다. 즉, 여기에서 좀 맞는 정답인 똑 떨어지는 그런 걸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제시하는 부분을 내가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생각하신다기보단 나는 어떤 경험들이 있지? 그래서 그걸 어떤 역량으로 뽑아내서 그걸 거꾸로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요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생산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질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당신이 하시는 일은 조립이죠. 조립할 때는 항상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 생산 현장이니까. 그 다음 뭡니까? 효율성. 효율성이란 건 뭐예요?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안전하게 하면서 하면 뭐예요?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좋은 효과를 내야 돼. 동시에 달성해야 되거든.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안전하게 작업하면서 정확하게 작업을 좀 빨리빨리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요걸 좀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뭐예요? 경험이 있으면 좋겠구나. 요걸 역량으로 어필하셔도 좋다는 말입니다. 조립 공정에서 이걸 동시에 달성하려면 결국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표준 작업 절차를 잘 준수해야 되겠죠. 그다음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정기적인 설비 점검도 필요하죠.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보전 업무를 따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쓰는 도구니까 나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 이 지원자는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이전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자동차 생산직 계약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요거를 역량화시켜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생산직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로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량이다. 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이렇게 질문화 시킨 거니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선 요게 있어야 되는데 난 요걸 했던 경험이 있구나. 이렇게 빼놓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11번도 마찬가지죠. 조립하려면 역시 품질이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 신속하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동시에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냐? 여기서는 작업 동선 최적화, 매뉴얼 준수, 훈련, 점검, 예방을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역시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경험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좋습니다. 내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생산에서 항상 따지는 건 무엇입니까? 효율이죠. 근데 효율적으로만 다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비효율적인 것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너 이거 만약에 발견하면 어떻게 개선할래?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답은 뻔합니다. 문제의 원인 분석할래요. 그다음 빨리 현실적으로 개선 방안 찾는 거. 그럼 이거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단순할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던 사례를 갖고 가시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특정 공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랬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잘 관찰했고요. 아, 불필요한 동작이 있었구나. 공구 배치를 재조정하자. 그랬더니 시간 단축되었고 생산성 향상되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되 대신에 이것을 감싸는, 포장하는 이런 말들. 비효율적인 부분, 이건 뭐예요? 시간을 많이 지체되는 어떤 병목 현상이 나는 그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분석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다. 그 다음에 뭘 위치를 바꿨다라든가 뭘 제거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에 13번. 장비가 고장나거나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원인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장난 부위가 어딘지 진단해야 되겠죠. 매뉴얼 참고해야 돼. 뻔한 거예요. 자, 이것도, 난 실제 안 해봤는 데가 아니라, 내가 근무하던 곳이나 만약에 이론적으로 고장나거나 문제 발생하면 당연히 원인 파악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매뉴얼 참고해서 해결 방법 신속히 적용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3번, 12번, 11번, 그죠? 10번. 이거는 질문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 내가 자동차 생산직 조립을 할 때는 저런 것들을 유념해 두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역량들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저런 역량들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입체적으로 들리죠. 다른 사람들은 품질이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할 때요. 일단 요 생산직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품질과 효율성 사이에서 아니면은 뭐 어떤 안전과 효율성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조금 더 멋지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14번은 아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다. 잘할 수 있겠냐? 지겹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걸 약간 좀 순화시켰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반복적이야.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죠. 본인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이거를 반대로 이 일은 되게 단순한 일인데 잘할 수 있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예. 저는 그런 환경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집중력과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뉴얼 철저히 준수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 뻔한 질문을 뽑은 이유는 의외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일은 단순하다.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와주면 여러분은 저는 저만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그랬던 사례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생산직이니까 협업이죠. 그래서 협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냥 팀원들과 협업했던 내용 물어본다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서 이제 실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 중에서 같이 협업했던 경험. 그 중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셨던 역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예, 문제가 터졌는데 잘 해결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가 묻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팀원들과 협력했을 때 저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역할을 꼭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당연히 주제는 무엇입니까? 협업은 참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이건 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협업 내용 중에 나의 역할이 드러나는 부분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죠. 이건 협력을 했어. 근데 협력이 안 될 때 만약에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한다면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실제 작업 지원도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엔 내가 역시 무엇인가를 제안해서 내가 협업을 잘하도록 하겠다. 즉 15번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과 이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팀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 질문을 받으시면 해결했던 경험 얘기하면 되겠구나. 근데 안 될 때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은 안 됐지만 해결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되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될 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는 똑같아요. 근데 협업의 질문은 이전에 해결했던 경험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경험이 아닌 어떤 안 될 땐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가정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가정이라고 한다면 해결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하셔도 되고 잘 안 됐었죠 그때도. 하지만 전 제 역할은 이런 거여서 잘했어요. 이러셔도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먼저 써먹었는데 진짜 또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도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브로드한 상황이에요. 그냥 팀 내 갈등 상황, 어떤 업무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17번은 위에랑 좀 다르게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실제 면접에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자가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 갈등을 좀 유발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뉘앙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냐면 면접관이 여러분과 갈등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과 갈등 상황을 만든다는 건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괜히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면접관과 여러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죠. 그런 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내용은 다 잘 만드실 테니 이런 갈등, 이러한 협력, 그다음 뭐 이러한 협력과 갈등, 다른 사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실 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내 의견도 얘기하고 나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언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연습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나이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잘 지낼 수 있냐? 이유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보다는 상사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건 그대로 말씀하세요. 상사가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전 당연히 배워야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시 이 부분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실제 나이가 어린 상사랑 있어도 잘하겠구나, 잘 맞추겠구나 면접에서 느끼는 겁니다. 겉으로는 맞추겠다 하지만 고집 되게 세 보이거나 말 잘 안 들어 보이거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만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요 17번 협업, 갈등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좋습니다. 그다음 19번은 뭐 당연하죠. 이게 사실 여러분의 어떤 수단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만 점점 여러분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사람은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말 근무, 연장 근무, 즉, 갑자기 뭐 어떤 휴가를 잡거나 어떤 일정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오라고 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나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유연성, 요게 있는 대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도 어떤 의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전에 그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회사에서는, 저는 제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이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우리 쪽의 입장이 아니라 너무 개인적인 입장을 강조하다 보면 조금은 매력에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되 저는 회사 쪽과 맞추겠다라고 하는 유연성 있는 모습을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조죠. 노조도 뭐 있고 없고가 뭐 나쁘고 좋다는 게 아니라 노조는 중요하죠. 근로자의 권익보호, 건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노조는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됐을 경우죠. 노조가 이런 생산성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안 되니까 나는 노조가 어차피 현대차도 현기차도 있죠. 그렇다면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서 노조 활동이 원만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노조의 필요성. 하지만 언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어떤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의외로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이 잘 못하셔서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근무하고 싶냐라고 한다면 대답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유연한 자세죠.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갈게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공장을 말씀하시고 그 공장에서 어떤 자동차가 생산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그 자동차를 통해서 기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 상관없습니다도 좋고 아니면 어느 특정 공장을 제시하실 때 왜 그런지. 근데 그 이유가 뭐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라기보다는 해당 공장에서 어떤 모델들을 생산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 선택한 모델이 결국엔 기아의 향후 먹거리, 기아의 혁신적인 어떤 모습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만 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부죠. 포부를 마지막으로 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할 말도 있을 텐데 마지막 할 말은 뭐 위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질문들에서 갖고 오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할 말부터 한다면 뭐 저는 이런 질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생산 직무는 특히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필해 주셔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은 따로 뭐 일단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너무 뻔한 내용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준비하셨던 답변을 못 하신 게 있으면 그걸 그렇게 마지막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제 입사 후 포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전이 될 수도 있죠. 포부는 결국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 지원한 이유, 생산 공정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 나 이런 경험들 해봤어. 그래서 앞으로 같이 일 잘할게. 이 구조가 제일 좋아요. 내가 여기를 왜 지원했는지 다시 한번 읊어주시고 이걸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만들어주시고 특히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잘 일하고 싶다. 이런 식의 3단 구조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된다라고 했고, 요 부분은 제가 미리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실제 면접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시간을 1분씩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답변을 한번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온라인 그룹 면접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개인, 어떤 컨설팅이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컨설팅도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차 면접은, 기아 면접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또 현대차도 곧 뜨죠. 그래서 어차피 같이 다 지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차분히 답변을 만드신다면 현대차에서도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얕잡아 보진 마시고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로 오시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입이죠. 신입입니다. 특히 이제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느슨함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 없이 진짜 생 신입이다라는 마음으로 신입보다 더 신입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면접을 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해 주시는 거. 더욱더 씩씩하고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잘 보셔서 원하시는 기아 자동차, 기아죠. 기아의 생산직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 이 블로그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